첫 여행을 조금 의미 있게 하고 싶어서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계획을 했어요. 목표를 두고 있어요. 생각을 깊게 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기록이어서 진짜 실제로 여행을 하루 했다라고 네. 가정하고 그럼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를 또 생각해 봤어요. 자아와 정체성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아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쌓아온 그동안 나의 어떤 발자취고 미래는 정체성은 내가 앞으로 선택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 바꾸기를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리를 두는 건데 그게 바로 여행이라는 거죠. 너무 내용은 좋고 너무 지금 막 설레요. 더 막 빨리 내가 이거 기록해서 남겼을 때 그 최종 결과물이 얼마나 멋질까. 얼마 전 기록에 대한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YTN 기상캐스터이자 다양한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계신 홍나실님이었는데요. 그분은 퇴사를 앞둔 상태에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첫 여행인데 첫 여행을 조금 의미 있게 하고 싶어서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이제 저한테 물들여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벗어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화려하고 좀 뭔가 편안한 여행을 떠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뭔가 이게 저의 한계를 살짝 부딪혀 보면서 내가 이번 시작을 이렇게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험난할 수 있겠지만 요거를 잘 이뤄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다음 여행이 더 뭔가 잘 풀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세계 여행이라는 게 솔직히 쉽게 주어질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쉽게 선택해서 도전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기록하고 싶고 더 잘 남기고 싶고 그런 기록들이 모여서 저는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만의 뭔가 책을 쓰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멘토링적인 부분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제 제 오래전 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기록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이번 여행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게 좀 싫어서 항상 남겼던 버릇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깊게 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기록이어서 좀 뭔가 그거보다는 발전된 기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었어요. 저 이런 맛집 왔어요. 이게 맛있네요. 이런 것만 남겨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주로 기록 매체가 어떤 거예요? 아이패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겨져 있는 글들이 계속 제 요 안에 다 머물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되짚어 볼 때 다시 꺼내서 보기가 너무 용이해서 쓰고는 있거든요. 근데 좀 불편한 거는 무겁다? 네. 그리고 이게 잘 지우고 삭제하고 할 수 있다 보니까 과거에 기록했던 것들이 쉽게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가서 이제 기록을 한다고 하면 작은 노트에다가 그때그때 생각들을 기록을 하고 다녀와서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쪽으로 풀어서 완성된 글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나실님께 알려드린 여행 기록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행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작가는 3명이고 장르가 3가지라고 했잖아요. 작가 1명이 2인분의 이야기를 써요. 나면 나를 2가지의 나를 쓰고 일은 2가지의 일에 대해 쓰고 관계는 2가지 관계에 대해 써요. 이게 뭐냐면 바로 과거와 미래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작가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에 대해서도 쓰고 일도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이라고 부르고 그 미래는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작가들이 이걸 쓰는 건데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 일, 타인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나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 나 전지우, 홍나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미래는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아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쌓아온 그동안 나의 어떤 발자취고 미래는 정체성은 내가 앞으로 선택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어 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정체성은 아직 사실은 결정되진 않았어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에고가 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우리 하잖아요. 강하다라는 그 표현에는 어떻게 보면 미래 정체성까지 미리 결정을 지어버리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 바꾸기를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리를 두는 건데, 익숙한 것들과 거리를 두면 이 정체성을 우리가 좀 자아와 분리시켜서 쉽게 선택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일, 타인과 거리를 두는 건데, 그게 바로 여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확 뒤집어 엎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것 자체만으로도 도파민이 나오니까 즐겁게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거리 두는 걸 본능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린 되게 지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가 3명이 6가지 장르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거를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압축, 확장, 압축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풀어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행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나실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나, 일, 타인과 거리를 두고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만들어갈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미리 상상해보고 반문해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행을 이제 떠나시는데 어떻게 전어를 쓰면 좋겠냐라는 저의 제안을 일단 담아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했어요. 매일 기록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매일 기록하기에 부담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실님이 돌아오셔서 이걸 컨텐츠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잘 나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저 어떻게 보면 크게 2가지 틀이었어요. 저한테는 목표였고요. 데이 제로를 이제 먼저 쓰자면 페이지를 딱 펼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압축과 확장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축은 여행을 요약하는 거고,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나실님과 여행을 마친 뒤에 나실님,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이번 여행의 컨셉이 뭐냐를 나실님이 정의를 해보는 거죠. 여행 가기 전에. 뭐 여행 요약하는 거는 그냥 여행지하고 여행 기간 정도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행 가기 전에 나실님께 어떤 질문을 해보면 좋을지를 제가 질문 리스트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 이 시기에 왜 이 장소를 골랐냐, 그리고 여행 전에 나실님이 생각하는 나실님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나실님이 생각하는 여행의 중요한 요소, 나는 좀 역사적인 게 궁금해, 나는 낯선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 난 그냥 조용한 데 가고 싶어, 뭐 재미있었으면 좋겠어, 나 놀래켜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뭐 등등 나실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 그리고 여행에서 나실님이 뭔가 나실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거나 바뀌었거나 뭐 이런 원하는 게 있나, 혹은 내가 여행을 하더라도 난 꼭 나의 이런 부분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이 있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행을 마친 뒤에 내가 만약에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정말 알차게 여행을 잘 했어, 그럼 난 어떤 사람이 돼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만약에 내 예상과 다른 여행이 펼쳐졌다면 나는 여행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까, 이런 거 구조적으로는 그냥 여행하기 전에 나 어떤 상태지, 어떤 사람이지 생각해보고, 상상이지만 여행을 마친 뒤에 나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해서 이번 여행의 컨셉을 또 압축해서 써보는 겁니다. 나 이번 여행의 컨셉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혹은 한 단어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여행의 컨셉을 이렇게 압축해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행에서 갑자기 코스를 변경해야 한다든지 뭐 부상이라든지 혹은 어떤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라고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올 때 나 이번 여행 컨셉 뭘로 잡았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행 컨셉을 잡는 거고요. 진짜 실제로 여행을 하루 했다라고 가정하고 그럼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를 또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면, 2페이지죠. 이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일단 나눴어요. 구조는 그냥 사실은 이렇게 3 단락을 쓰면 됩니다. 압축하고 확장하고 압축하는 단락을 쓰면 되는데, 수집이란 파트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압축은 아까 말했던 대로 시간, 장소, 그리고 했던 경험을 진짜 아주 짧게 그냥 딱 보면 바로 기억나게, 그리고 힘들지 않게 그냥 매일 깨작깨작 쓸 수 있게 그냥 그런 정도의 압축을 쓰는 거고요. 확장하는 거는 그 경험을 이제 풀어서 쓰는 거죠. 오늘 있었던 것에 대해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하는 내용을 쓰는 겁니다. 수집에는 가면서 경험하시는 영수증, 티켓, 사진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붙이거나 모으시라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또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행의 결론, 혹은 내가 오늘 어떤 내가 받은 아이디어나 영감을 적는 겁니다. 이게 끝인데요. 실제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압축은, 이거는 카테고리는 나실님이 정하면 되는데, 일단 오늘 여행했던 여행 거리나 여행지나 뭐 내가 머물렀던 숙소나 얼만큼 이동했는지, 원래 예상은 뭐 11km였는데 오늘 너무 아파서 5km밖에 못했다
할 수도 있고 썼던 비용이나 혹은 인상적인 만남,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냥 있었던 일을 짧게 요약해서 뭐 리차드라는 사람 만났는데 뭐 물 빌려줬음, 뭐 혹은 그 사람이 선물로 뭘 줬음, 막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그리고 내일 일정 정도만. 제가 계속 간단하게를 주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나실님이 그때 내가 그날 그게 며칠이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착착착 넘겨가면서 요 내용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류는 권장은 7개 이내가 좋대요, 사람한테. 7개 넘어가면 어쨌든 사람이 피로감을 엄청 느끼기 때문에 이내를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기록을 하고 싶어 하고 기록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이 너무 모든 걸 다 넣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근데 그걸 정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나 7개도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하면 하나, 3개, 뭐 본인이 편한 대로 하루에 그냥 하나씩 추가해봐도 좋고.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그냥 막 욕심내서 막 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확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느낀 생각과 감정, 행동을 적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인제 문장으로 풀어서 그냥 서술형으로 쭉쭉 쓰는 거죠. 나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걸 느꼈고, 이런 걸 경험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재미있게 써보고 싶으면 3인칭 시점을 써보면 좋아요. 나는 이런 걸 했다, 나는 저런 걸 했다, 이렇게 나 1인칭으로 많이 쓰는데, 그냥 나실은 오늘 몇 킬로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이런 생각을 했고, 하늘은 예쁜데 다리가 뭐 너무 아파서 짜증이 났고, 뭐 이런 것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걸었고 그래서 되게 놀랐고, 같은 것 같이 3인칭으로 낯설게 보기를 하면 좀 재미있습니다. 뭐 나라고 하면 계속 나에 함몰되는 경향도 있고, 이게 사고의 흐름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거나 혹은 미래만 자꾸 너무 생각하거나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좀 거리를 자꾸 벌려주는데 3인칭 시점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소설 쓰듯이, 그리고 자기를 그냥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도 되고요. 그게 싫으면 그냥 그녀라고 해도 되고, 뭐 여행자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해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기를 낯설게 보면. 그리고 특히 돌아와서 이제 여행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몇 년이 시간이 흐르거나 한참 뒤에 다시 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었구나를 발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컨텐츠 또 만드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마지막에 한 줄로, 오늘 여행에서 얻은 결론, 무리해서 걷지 말자, 혹은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자, 뭐 자기만의 어떤 결론이나, 만약에 어떤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런 내용의 책을 써볼까, 아니 이런 내용의 강연을 해볼까 등과 같이, 혹은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오늘 여행에서 내가 얻었던 감사 정도, 3가지 카테고리 정도에서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서, 짧은 단어, 문장 상관없습니다. 수집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실물 영수증이나 사진, 엽서 이런 거 붙여도 좋고요. 그냥 내가 어떤 재미있는 지명이라든지 그 나라나 그 지역에서만 쓰는 단어라든지, 여기까지 일단 강의 내용은 끝났어요. 어떠셨나요? 우선은 처음에 그 자아랑 정체성에 대해서 이 구분을 저어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내 자아고, 앞으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게 정체성이구나. 네. 근데 나는 그 정체성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겠구나 라는 게 좀 뭔가 머릿속으로 많이 자리를 잡았었고, 이제 또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걸 막 듣다 보니까, 불현듯 과거에 너무 좋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인사이트라든지 순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이런 기록법을 좀 알았었다면, 그때 그걸 느꼈던 것, 내가 그 유튜브를 보고서 소비했던 그 시간들에 결론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뭐 교훈? 그런 것들을 지금 정말 내 걸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기록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 이런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두렵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기록도 습관에 의해서 매일 작성을 하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습관이 잘 들어져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을 거고, 꾸준히 해야지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매일매일이라는 걸 제가 이게 어떻게 고정적인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유롭게 정말 그냥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적고 싶은 걸 할 건지, 뭐 이런 걸 또 구상을 해봐야겠구나. 나에게 맞는 기록 방법이 뭔지 얘기해 주신 거는 너무 좋은 틀이고, 이제 그거 안에서 제가 취할 거는 취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은 좀 쉽게 가다가 점점 확장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너무 내용은 좋고 너무 지금 막 설레요. 더 막 빨리 내가
기록해서 남겼을 때 그 최종 결과물이 얼마나 멋질까. 미래의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결과물을 만들려면 꾸준함, 그것이 이제 제 앞으로의 또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많은 걸 느끼고 또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색을 위해 떠났던 여행. 하지만 사진만 잔뜩 찍어서 돌아온 허무한 여행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기록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의미 있는 여행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너무 설레요. 저 또 이렇게 뭔가 시작하고 이러면 신나가지고 혼자 이제 어떤 다이어리를 사야 되나 우기님이 전달해주신 내용을 저만의 방식으로 찾아가지고 더 멋진 글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보여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여행 마치고 나서 한번 진짜 실제로 어땠는지를 그때 이제 시간 되시면 꼭 인터뷰를 한번 하고 네.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너무 영광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행 잘 다녀오시고.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